자, 파일 메뉴에 임포트. 위에 있는 오픈하고 세이브는 동일한 형식의 파일, 그러니까 동일 포맷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는 오픈 세이브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스케치업하고 전혀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혹은 저장할 때는 그러니까 임포트, 익스포트를 쓰시면 돼요. 임포트는 가져오기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르죠? 저장하고 불러온다면 얘는 가져오고 내보내는 겁니다. 임포트, 즉 가져오기를 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파일 형식입니다. 파일 형식을 체크해야 돼요. 포맷을 체크해야 됩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 형식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스케치업 파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케치업에 다른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캐드의 인서트와 같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3ds 파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3ds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던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맥스라고 하죠. 그 맥스 전신이 3ds 파일입니다. 예전부터 모델링 했던 파일이 3ds 파일이고, 그 다음 이 콜라다 파일은 나중에 배울 3D 웨어하우스에서 사용합니다. 3D 웨어하우스에서 불러와서 불러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오토캐드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어스 파일도 있고, 뭐 V-Ray라든지 JPG, 그 다음 PNG, 포토샵 파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불러드려야 될 건 오토캐드 파일인 거죠. 자, 캐드 파일을 선택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시고 임포트를 누르면 이와 같이 파일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놓고 보시면 얘가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이거 푸는 방법은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익스플로드가 있습니다. 분해하기. 근데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묶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완전 분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분해가 끝나고요. 이런 창문 같은 경우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지웁니다. 거꾸로 하시면 돼요. 나한테 필요한 걸 감추는 겁니다. 내가 쓸 걸 감추는 거예요. 중심선, 여기선 중심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냅두고, 엘리베이션, 인면선이죠. 인면선 감추고, 퍼니처 감추고, 패치 안 감추고, 섹션, 단면이니까 감추고, 심볼 안 감추고, 문자 안 감추고, 창문 감추고. 네,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나머지 전부 선택해서 삭제. 그리고 이렇게 불러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부 지워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필요 없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요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합니다. 요거 지붕 라인이죠. 필요 없어요. 삭제합니다. 자, 여기도 지붕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이건 지붕선이에요. 지붕선. 지붕선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할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을 뭘로 메꿔요? 다 면으로 메꾸는 겁니다. 다 면으로 메꾸는 거예요. 사각형.
같아요. 여기서부터네요. 이렇게 안 닫히는 것들도 있어요. 안 닫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딘가 오픈되어 있거나 어딘가 선이 교차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닫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운데다가 선을 그려보면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안 닫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그려보면 알죠. 이쪽이 문제네요.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네. 계단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닫히는 부분들. 자, 저처럼 이렇게 다 닫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열재를 다 지웁니다. 단열재 지우세요. 단열재 지우는 이유는 단열재는 깜장색으로 안 보이게 할 겁니다. 이게 조금 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문하고 문을 그룹을 안 풀었어요. 창문 문을 그룹을 안 푸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쉽게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열재 필요 없으니까 꼼꼼하게 단열재 지웁니다. 자, 그러면 평면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벽체를 색칠합니다. 벽체의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이렇게요. 벽체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칠해주세요. 왜 벽체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냐면 벽체가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벽체의 색상을 단면으로 칠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단면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을 이제 하나씩 색칠해 나가는 거죠. 우드가 네, 여기 있네요. 바닥 타일 같은 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일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일, 네, 이렇게 타일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뭐 디자인은 별로지만 이렇게 타일을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겠죠. 자, 타일하기 전에 얘네들은 분해를 풀어야 되겠고요. 얘도 이제 분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타일을 칠해 주시면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분해 풀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분해를 풀어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긴 타일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일은 별로고 이건 너무 복잡하고 요즘은 이렇게 깔끔한 타일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타일을 넣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분해를 풀어 보도록 하죠. 얘도 분해를 풉니다. 이렇게 한 템포 늦게 분해를 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식탁이니까 우드를 통해서 식탁 질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소파니까 소파에 대한 어떤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아, 여기 소파라고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 있네요. 메탈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색상을 칠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칠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평면도를 색칠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원격으로 투시도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걸 바꿀 겁니다. 카메라에 가면 여기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여기 퍼스펙티브가 있고 파라렐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이란 얘기고 파라렐 프로젝션은 원근감 없는 걸 말합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근감이 없는 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근감 없는 뷰가 만들어져요. 원근감이 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원근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에 파라렐 프로젝션 쓰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보면 뷰가 나옵니다.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탑뷰로 놓으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탑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내보내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파일, 내보내기, 익스포트, 2D 그래픽.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가게 됩니다. 1에 이렇게 내보내기가 돼요. 요거를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3D로 만든 것을 이렇게 내보내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다 가구들을 이렇게 넣어 놓을 거 아니에요. 가구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평면으로 빼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재질이 너무 조금이에요. 이게 너무 조금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공유 폴더에 재밌는 걸 넣어놨습니다. 뭘 넣어놨냐면 여기 스케치업 안에 들어오시면 아닌가? 스케치업이 아닌가 보다. 그냥 밖에다 꺼내놨나 보다. 여기 있네. 매핑 소스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압축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 파일을 가져가시면 되고 첫 번째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핑 소스들이 여기 잔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늬목 그러면 무늬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목재 필름 들어가면 목재 필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리석이 있으면 좋은데 대리석은 안 넣어놨나?
여기 있네요. 대리석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대리석들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들인 거죠. 재질들을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사해 가시면 돼요. 이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로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99 매핑 소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 압축 파일 2개를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여기다가 재질로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질로 주고자 할 때는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임포트.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을 바꿉니다. JPG나 PNG 파일로. 자, 첫 번째는 형식을 바꾸고, 두 번째 바로 여기. 누구를 쓰냐면 텍스처.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텍스처가 재질로 가져올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 선택해 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얘는 바닥은 없으니까 벽돌은 안 될 거고, 대리석이 여기 있네요. 대리석이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크기 딱 지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임포트. 자, 파일, 임포트 선택하고, 그다음 위치 지정해주고, 크기 지정해주고. 엄한 대로 들어갔네. 자, 클릭하고 부어주면, 자, 질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질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타일로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제물을 그릴 겁니다. 보시면은 800에 600에 400입니다. 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위에서, 그러니까 바닥면을 그리고 위로 도출시킬까요? 아니면 옆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출시킬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도출시킬까요? 세 가지 방향 다 가능합니다. 봅니다. 렉탱글. 자, 800에 600. 단계를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나누기 4. 그 다음 푸시앤풀 400. 그 다음에 300, 200, 100. 그 다음에 산들은 지우면 되죠. 어떤가요? 만들어졌나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렉탱글.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맞춥니다. 400, 아니죠. 400이 아니죠. 네. 600, 400. 그 다음에 나누는 거죠. 다시 한번 선택하고 복사. 자, 100mm 간격으로 엔터.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3. 그 다음 푸시앤풀 800, 600, 400, 200. 역시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만들어진 거 맞죠? 다시 봅니다. 800, 400 복사. 자, 200 엔터 곱하기 4 엔터. 다시 복사해야죠. 100 엔터 곱하기 4 엔터. 아이고, 이런. 자, 100 엔터 곱하기 4 엔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600. 어떤가요? 다 그려진 거 맞습니까? 어떤 방향에서 그려지든지 간에 다 그릴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세 가지 방향에서 다 그려봅니다. 어떻게든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향으로 찾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룹을 이번엔 수정할 겁니다. 이거 오른 버튼 누르시면은요, 여기 에디트 그룹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룹을 분해하는 겁니다. 익스플로드는 그룹 분해고, 에디트 그룹 누르시면 이렇게 그룹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요. 자, 수정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그룹이 다시 닫힙니다. 자, 그룹을 그러니까 그룹 내에 객체를 열고 수정을 해보시죠. 그룹을 에디트 그룹 하는 방법, 쉬운 방법은 그룹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에디트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수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세로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100, 50이네요. 아니, 50, 100이네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800을 올릴 겁니다. 당연히 또 다른 막대들과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자, 전체를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예요. 이렇게 끝에까지. 그러면 여기가 1550입니다. 요 끝에 점에서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요 끝에서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1500이죠. 그죠? 자, 복사하기. 1500 엔터. 나누기 3개 엔터. 그럼 세 조각 된 거 맞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치수로 넣어보면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50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1500이란 말이죠. 1500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복사하면 될까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 50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mm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선택하고, 복사하고, 500mm, 엔터, 곱하기 3개, 엔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50.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생각해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복사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바닥에다가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혹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좋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든지 상관없습니다. 푸시앤풀로 50mm 낮추시고, 트리플 클릭, 다시 메이크 그룹. 자, 마찬가지입니다. 복사하는데 끝까지 내려서 나누기 2. 그러면 다 됐고요. 한 번에 선택해서 복사 곱하기 2. 그러면 금방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이제 그릴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전체 크기를 먼저 살펴보니까 700에 400에 500 이렇게 되네요. 정면에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닥면 아니고 빨간색 아니고 이렇게 초록색이요. 자, 700, 400 700에서 400이고요. 자, 테이프로 이 방향으로 100mm, 이쪽으로 100mm, 높이 방향으로 250mm. 자, 그 다음 700이니까 여기 중간까지 350mm 한번 클릭.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라인으로 여기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지우면 돼요. 그러면 정면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죠? 자, 정면의 모습을 완성시켜 보시죠. 반지름이 50mm랍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각각 다 이렇게 50mm씩이랍니다. 그래서 테이프 명령어로 이렇게 50mm씩 끄집어내겠습니다. 50mm. 그 다음에 여기도 50mm. 여기도 50mm. 여기도 50mm. 각각 다 50mm씩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끄집어내 보시죠. 서클로 해서 중심점 잡고 클릭했습니다. 지우면 돼요. 아크로 했습니다. 중심점, 시작점, 끝점. 지웠습니다. 어느 게 편한가요? 이럴 때는 아크가 편해요.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으로 그린 데는 각져 있고 호로 그린 데는 각진 게 없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자요. 서클에서 보면 여기 사이드가 24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쪽 모서리가 6개란 뜻이에요. 아크는요, 12개입니다. 여기에 12개가 들어간 거예요. 2배 이상 들어갔죠? 이럴 때 뭘 쓰는 게 좋아요? 아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크,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리고 지우시면 어떤가요?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지나요? 네. 근데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투포인트 아크 있죠?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시작점, 끝점을 이렇게 갖다 대는데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선홍색이 나옵니다. 이때 더블 클릭이요.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끝점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지워지는 것까지 손쉽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요. 테이프 50mm. 여기도 50mm. 그러면 서클. 자, 하나도 안 맞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와야 여기가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위치를 몰라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인,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네요.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네요. 아크, 이게 아크도 안 들어가요. 그죠? 서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를 지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중심점, 수직으로 그냥 내려오세요. 자, 나머지 지우시면 됩니다. 만들어 보실까요? 어? 100mm네요. 여기 잘못 만들었네요. 야. 그러면 자, 다시요. 테이프 100mm, 다시 테이프 100mm, 아크 시작, 끝, 더블 클릭, 옵셋 2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500mm.
그러면 자, 여기 과제물을 한번 넘어가시죠. 요 과제물이 옵셋을 활용한 모델링이에요. 보시면 방금 우리가 그렸던 예제가 있고 요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얘네들 네. 요거하고 요거까지 그려보시죠. 두 개.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또 보실까요? 이번엔 조금 어려운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모델링이죠. 자, 보세요. 선을 제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냥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꼭 이런 모양 아니어도 돼요.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끝에다가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세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왼쪽 화살표 버튼 눌러서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자요, 이렇게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팔로우미입니다. 팔로우미가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죠. 요거 푸시 앤 풀 밑에 팔로우미가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죠. 팔로우미 버튼 누르고 단면 누르고 경로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마우스 누르지도 않고 그냥 마우스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맨 끝에 가서 클릭하면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팔로우미 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선을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쭉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클릭.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이번에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먼저 경로를 선택합니다. 경로를 먼저 선택해요. 그 다음에 팔로우 미 버튼을 누르고 원을 클릭합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느 게 편할까요? 팔로우 미 누르고 원 선택하고 경로를, 자, 이게 편할까요? 아니면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누르고 원을 클릭하는 게 편할까요? 두 가지 똑같이 모델링이 되는 건 맞아요. 둘 다 똑같은 모델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원을 그리죠.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지웠어요. 가운데 면 지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서클을 또 그릴 겁니다. 서클. 역시 화살표 방향을 누르고, 자, 이렇게 제가 끝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지죠. 링이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원 클릭. 어떤가요? 도너츠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제가 서클을 그릴 건데, 자, 이렇게 위치를 찾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스냅처럼 트래킹이 돼요. 오스냅 트래킹이 일어납니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어떻게 되나요? 원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면이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고 서클, 그 다음 위치를 찾아내서 그대로 트래킹 해주고, 그리고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만들어진 것 이해되시나요? 떨어져 있어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제가 중심점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찌감 띄워놨어요. 선택하고 팔로우 미. 오브젝트가 있는 장소, 단면이 있는 장소에서 팔로우 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요. 서클. 자, 라인.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삼각형이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어떻게 되나요? 원뿔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요. 컨트롤 빼기. 제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인. 자, 중앙에서.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피라미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 경로의 형태에 따라서 회전을 하니까 그 회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다음 라인, 다시 한번 라인. 대략 이만하네요. 자, 와인잔 바닥은 이렇게 생겼네요. 손잡이 부분은 여기네요. 그 다음 컵 부분이죠. 물병 부분은 여기네요. 어떻게 할까요? 한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비례 이 정도.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옵셋을 하면 되겠네요. 선택하고 옵셋. 자, 라인 쭉 그리고 아니요, 다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아크. 다시 옵셋. 다시 라인 지우고. 자, 와인잔의 단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와인잔의 단면이, 자, 여기가 이렇게 이동하죠. 아니, 라인을 그려서 하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아크. 자, 이런 부분들도 아크. 이런 부분들도 아크. 자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와인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